네, 안녕하십니까. 신백훈 정익학당 발글정 도울릭 밝은 도움을 주는 교육을 하겠다는 신백훈 정익학당의 신백훈입니다. 자, 오늘 우리 9월 중 오정근 북콘서트 군중의 관기 더글라스 머리의 책을 가지고 발제를 하겠습니다. 젠더, 인종, 정체성 그 뜨거운 논쟁의 중심에서 머리 더글라스. 네. 예, 책 소개에서 제일 요약된 내용 중에 보면은 사회적 합의를 마치기도 전에 사회적 강요만이 난무하는 혼탁한 세상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가. 여기에 이때 개선하자, 평등하자 이런 본래의 목적과는 달리 이거를 분별력 있게 바라보는 시도를 배척하고 무조건적인 수용을 강요하는 사회 속에서 군중은 결국 관기에 십자일 수밖에 없다. 이제는 지배적인 이 견해에 맞서서 다양한 질문을 던지고 그것을 심층적으로 다뤄야 한다. 이 책이 바로 그 출발점이 될 수 있다. 더글라스 머리, 영국의 젊은 언론인이자 정치평론가인데 1979년생. 우리 아들, 딸하고 동갑이네요. 더글라스 머리 아주 젊은 친구인데 보면서 나는 우리 부산의 바른청년연합에 우리 또 젊은 지식인들이 더글라스 머리 못지않게 이런 책을 써낼 것을 기대를 하고 응원을 해봅니다. 추천사도 아주 굉장합니다. 12가지 인생 법칙 아주 명제. 피터슨은 더글라스 머리는 표현 자유를 지키겠다. 훌륭한 싸움을 벌이는데 커다란 분열을 일으키는 쟁점들에 관해서 정직한 고찰을 하는 거고, 리처드 도킨스 이기적 유전자 탁월남 그 이상이다. 누구나 반드시 이 책을 독서를 해야 된다. 샘 해리스는 거인의 통찰 저자는 집단적 관기 시대, 이 군중의 관기 시대에 제정신을 지키는 것보다 더 후련한 책이다. 이 책의 저자는 모두가 알고 있지만 선뜻 나서서 말하지 못하는 사실을 표현한 일에 전공이다. 주장과 근거, 서술 모두 훌륭하다.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간에 그는 오늘날 가장 중요한 공적 지식인 가운데 하나다. 머리를 이렇게 칭찬을 했습니다. 또 언론들이 아주 서평이 참 대단합니다. 더글라스 머리의 글은 우아하고 재치가 있다. 가디언지에서 내셔널 포스트지는 사회 정의를 운운하는 허튼 소리가 사실 앞뒤가 맞지 않고 의기심만 뿌린다는 사실을 파헤치면서 95%의 사람이 믿지만 차마 두려워서 크게 말하지 못하는 내용을 더글라스 머리 유창하게 들려준다. 그래서 우리 시대의 필독서이다. 책 속으로 내용은 제가 상세하게 해서 그래 북콘서트 카톡방에 올려놓습니다. 여기에서는 중요한 거 한 가지만 제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문제가 논의를 마치고 합의가 이루어진 것처럼 행사한다 하지만 사실 전혀 그렇지 않다. 합의된 것처럼 여겨지는 것이 본질은 실제로 합의가 아예 될 수가 없는 것이다. 각각의 문제는 우리 사회가 기꺼이 받아들인 것보다 훨씬 더 무한정 복잡하고 불안정하다. 따라서 이 문제들을 새로운 도덕과 형이성학의 주춧돌로 모아놓으면 이게 광기가 된다. 광기가 된다. 다음 두 번째는 오랫동안 흑인 정치와 흑인 급진 사상에서 찰랑거리는 이 사고, 모든 것이 백인 헤게모니 구조에 의해 만들어졌기 때문이라고. 그 구조 안에 있는 것들은 전부 암묵적이거나 공공연한 인종주의로 장식되어 있고 따라서 모조리 없애버려야 한다는 것이다. 기존 체제 한 부분을 남겨두면 인종 정의를 달성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고질병, 친일이냐 반일이냐, 반일 종족주의 그런 식으로 그런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누구나 인생을 살면서 실수를 저지르기에 마련이므로 건강한 개인이나 사회라면 어떤 식으로든지 용서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용서에는 잊어버린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인터넷은 그러지 않는다. 이런 모든 것이 인터넷으로 통해서 이렇게 새롭게 부각이 됐다는 것을 저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출판사 서평을 보면은 민감한 문제들을 분별력 있게 바라보는 시도를 배척하고
무조건적인 수용 강요하고 군중은 그래서 결국 광기에 휩싸일 수밖에 없다. 이제는 그 지배적인 견해에 맞서서 다양한 질문 던지고 심층적으로 다루고 해야 되는데 이 책이 바로 그 출발점이 될 수 있다. 반기를 거부하는 분위기에서 거대한 혼란과 모순에 직면한 사람들, 전 세계 곳곳에서 평평한 경기장을 만들자는 미명 아래 수많은 희생이 발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불평등이 등장하고 있다. 특히 젠더, 민족, 정체성, 인종, 이거는 아주 큰 문제가 되고 있다. 그리하여 군중의 관계에서는 거대한 혼란과 모순으로부터 빠져나가기 위해 실제 사례와 통계 연구 자료들을 기반으로 집요하게 문제를 해야 된다. 예를 들어 젠더나 인종이 단지 타고난 것이 아니라 대개 사회적 구성물이라고 여기는 오늘날의 규범은 사실상 이제 막 생겨난 개념에 지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작은 의문이라도 표하기만 해도 사회정의를 방해하고 사회물을 일으킨다는 딱지가 붙어버린다. 분열을 조장하는 위태로운 시대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냉정한 판단과 자유로운 토론이 필요하다. 그 누구도 선뜻 언급하지 못한 사안들을 예리하고도 파격적인 관점으로 파헤친 저자의 논평은 우리 사회가 처한 공경을 헤쳐나가는 방법을 찾는데 보탬이 될 것이다. 이 책의 목차는 아주 이렇게 동성애자, 여성, 인종, 트랜스 네 가지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발제자는 장별로 동성애자 장애는 9가지 절로 소절 제목을 다 달아봤습니다. 모든 것을 개의화하다, 일방통행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철학적 혼란, 동성애자대 퀴어, 동등함과 우월함과 동성애자가 부모가 되는 것. 동성애자가 부모가 되다니. 동성애자는 정치적인가? 이 부분이고. 다음 여성 부모는 헐리우드 기준서부터 있고 제가 여성과 여성까지입니다. 해서 다음 후반부는 또 우리 정성민 선생이 하게 되겠습니다. 자, 다글라스 머리는 머리말에 좋은 얘기를 많이 했는데 시간상 한 가지만 소개를 해드린다면은 여성의 권리 역시 일정한 해결에 다다는 듯이 보였다. 그런데 종착역을 눈앞에 둔 기차가 갑자기 속도를 높이더니 궤도를 이탈해서 멀리 벗어나 버렸다. 아주 운율과 비유를 이렇게 했죠. 어제만 해도 거의 논란이 없던 일이 오늘날 갑자기 한 사람이 인생을 파괴하는 원인이 되었다. 가령 노벨상, 보통 지식이 아니죠. 노벨상 수상까지 하고 72세, 72세면 공자님이 73세에 돌아갔어요. 그때 나이가 됐는데 한국에 와서 열린 학회에서 남자와 여자가 연구실에서 사랑에 빠진다. 열심히 하다 보면 사랑에 빠진다. 어설픈 농담을 한 끝에 완전히 이렇게 망가졌다는 거죠. 망가졌다. 그래서 더글라스 머리는 이 책을 쓰는 동안 나는 영국인 파이션이라는 이름의 지뢰제거 기구를 있다는 걸 알아냈다. 그래서 머리는 소박한 바램으로서 이 책이 일종의 바이퍼 시스템이 되길 바란다. 나 혼자 지뢰밭 전체를 정리할 생각도 능력도 없다. 하지만 일부 지역을 정리하는데 일조를 해서 이후에 다른 사람들이 더 안전하게 통과될 수 있다면 바할나에게 아주 참 머리말에 아주 표현이 참 좋습니다. 자, 그럼 동성애자 장에서 1절 모든 것을 개의화하다. 2018년도에 MBC 진행자 조이 리드가 동성 결론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발언한 내용이 조명된 뒤에 공개적 망신당하고 사과를 해야 했다는 겁니다. 당시만 해도 거의 모든 사람이 동성 결혼을 지지하지 않았죠. 안 했는데 이제는 완전히 세상이 이렇게 다른 데로 간다. BBC는 동성애 관련 뉴스는 그냥 보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요 헤드라인 뉴스로 다루라도 결심한 듯이 된다. 이렇게 이상한 방향으로 잘못 가고 있다 하는 겁니다. 자, 2절은 일반 통행로. 한때 동성애와 관련된 행위를 했던 사람은 거짓된 삶을 산다고 여겨졌는데 어쩐 일인지 한때 동성애자인 경우는 자신의 참된 자연 상태에 빠지는 것인 반면 이성애자로 정상으로 돌아오는 것이 상식에 벗어난 것의 인식이 생겨났다. 일방적으로. 동성애자 3절은 하드웨어 대
소프트웨어 그리고 이렇게 태어날 필요성인데 당분간 동성애 유전자와 개 유전자는 정체불명으로 남아있을 것이다. 언제든 발견되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는 아니다. 일부 생물학자는 개인적으로 이것이 생물학의 실패임을 기꺼이 인정한다. 하지만 이 주제 전체를 둘러싼 오늘날의 바다 너무 깊고 위험해서 정년 보장 받으려는 교수들은 논쟁에 개입을 하지 않는다. 곡학가시한다 이 말이죠. 다음 4절은 철학적 혼란입니다. 어떤 사회든 간에 철학이라는 것이 우리 인간 사회를 바르게 앞으로 선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보면은 아리스토텔레스도 니코마코스 인류학에서 잠깐 동성애를 언급할 뿐이고 그렇게 심각하게는 하지는 않았다. 동성애를 포함해서 병적이고 병에 걸린 상태에서 이런 관계를 질병이 소신으로만 아리스토텔레스도 얘기했다. 예전에 남색자는 일시적인 일탈이었지만 오늘날의 동성애자는 하나의 그냥 부주자 그런 세상이 돼버렸다. 다음 5절은 동성애자 대 퀴어입니다. 퀴어. 여기에 보면은 뭐 우리가 게이와 퀴어가 또 90년 내내 충돌한다. 이게 참 이 부분 이해가 저는 이 부분에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뭐가 충돌이지? 영국에서는 장기적으로 수용과 존중을 추구한 이들을 종종 아웃레이지 같은 단체들이 벌이는 행동을 보고 놀랐다. 1998년 부활절에 캔터베리 대성당에서 대주교의 부활절 설교를 중단시키고 영국 국교 교회가 동성애자 권리에 부정적 태도를 보인다고 규탄하는 플래카드를 흔들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퀴어가 또 뭔가 제가 찾아봤습니다. 출처 성소수자 사전에 보면은 퀴어라고 하는 것은 이상한, 기묘한, 수상한 등의 뜻을 지닌 영어 단어로서 성적 소수자에 대한 모욕과 경멸을 담은 표현으로 활용되었는데 여기서 퀴어는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 무성애자, 정체성을 탐색하는 이들 등 성적 소수자 전체 또는 당사자 개인을 지칭하는 용어로 활용되기도 한다. 현재 한국에서는 이 두 가지 의미가 모두 통용되고 있다. 저는 뭔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동성애자 장애와 6절 동등한가 우월한가. 1997년 미국 TV 스타가 레즈비언으로 커밍아웃을 했을 때 누가 더 나은지 프로그램을 이렇게 하고 게임 프로그램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 연예인들이 참 문제죠. 대한민국도 그 MBC 그 뭐죠? 그 광우병 내구멍 구멍탕 내숭숭 그렇게 하는 그거 뭐 헌법 제1조 떠벌리는 연예인들 참 연예인들이 큰 문제입니다. 이 부분도 연예인들이 문제예요. 다음 동성애자 7절에 보면은 동성애자가 부모가 되는 거. 어떻게 동성애자가 부모가 되냐? 근데 말이죠. 동성애자들도 부모가 될 권리를 달라. 입양할 권리만이 아니라 자기 자녀를 낳을 권리도 다. 이게 가능한가? 가능하지도 않은데 그 무슨 얘기인가? 애기 낳는 또 시바지를 따로 하겠다는 건가? 하여간 그런 얼토당토하는 거를 요구를 한다는 얘기죠. 두 가지 혼란은 커다란 쟁점, 동성애자라는 의미가 동성애 사랑되어 끌린다는 것인지 아니면 커다란 정치적 기획이 일부, 정치적 기획이 일부 그것일 수도 있겠구나. 자, 8절 동성애자는 정치적인가? 네. 동성애자들은 이제 일반인처럼 결혼할 수 있고 일반 똑같은 방식으로 아이를 가질 수 있는 척하면서 그냥 우리도 위협하지 않아요. 우리는 귀여운 모습으로 컵케이크도 만들고 위협하지 않는다고 강조를 한다. 상냥하고 성적으로 위협적이지 않으며 큰 성공을 거둔 동성애자는 이성애자를 동성애자를 사랑하는 고귀한 보호자로 변모시킬 운명이라고 얘기해준다. 이게 소설가. 그럴 때 교원 영색이 생겨납니다. 9절 동성애 혐오의 그럴듯한 원인은 무엇인가? 사실 이성애자는 동성애자를 보면 불안해진다. 아마 남성 동성애의 본질에는 일부 사람이 섹슈얼리티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섹슈얼리티 가장 중요한 측면 하나를 곧바로 무너뜨리는 무엇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참 이 절은 참 저는 이 절을 다시 한번 읽고 또 읽고 그렇게 한번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퀘스천 마크를 이렇게 붙여놓고 있습니다. 동성애자 장에서 간죽을 보면 마르크스주의죠. 마르크스주의가 참 이 인류 사회를 참 악마죠, 악마.
여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정체성, 정치와 교차성을 밀어붙이는데 가담한 학자 가운데에는 보수파 출신 한 명도 없다. 한 명도 없다. 이 마르크스주의자들이 다 이 세상을 이렇게 어지럽히고 있다. 어떤 분이든 간에 전체 교수의 5분의 1 정도가 기꺼이 활동가를 자처하는, 급진주의자는 5분의 24%죠. 그런데 기꺼이 공화당을 자처한 교수는 없다. 공화당을 자처한 교수들보다는 높다 이 말이죠. 예. 그래도 공화당이 우리가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여성 장애에서 1절 할리우드의 기준입니다. 할리우드가 문제야. 할리우드에는 자, 여기 보십시오. 양성이 심리학적 차이는 대부분 진화 생물학자가 예측할 수 있는 그대로와 같은 사실이 있다. 남자가 여자보다 평균적으로 큰 이유는 뭐냐? 격렬한 짝짓기 경쟁으로 진화한 때문이다. 그렇게 나왔네요. 그런데 20년도 지나지 않아 오히려 더 이젠 여자가 더 유리해 보인다. 더 시끄러워진 목소리는 여자들의 편이다. 할리우드에서는 언제나 다른 기준이 작동했다. 영화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미성년자를 감감한 사람이 박수갈채가 존경을 받고, 참, 그러니, 가톨릭 교환에서 상상할 수도 없는 건데, 사제가 13세 소녀를 학문 관광을 했던 거, 지저분한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다음, 2절 사랑해요인데, 이게 남자들을 유혹하기 위해서 산업들이 엄청나게, 모든 산업에 다 여자들이 남자들을 유혹하고 시선을 사로잡으라고 하고 광고를 이렇게 내고 그렇습니다. 남자들을 유혹하기 위해 만들어진 산업들 전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어떻게 일치시켜야 하느냐. 어쨌든 여자들에게 이번 여름에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으라고 권하는 수많은 광고는 전부 무엇이란 말인가? 도대체 누구의 시선을 사로잡으라는 것인가? 자, 다음은 3절은 남자가 군침을 흘리게 하세요. 여성 잡지에 하루가 멀다 하고 실려는 남자가 군침을 흘리게 하세요 주제의 광고들과 기사들이 있다. 여자들은 마음 내키는 섹시하고 관능적일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상에 성적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게 말인지 방구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요구라는 것이죠. 불합리할 뿐만 아니라 남자를 미치게 하는 요구다. 저자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여성장애 4절 동등한가 더 나은가? 여성은 남성과 정확히 똑같다는 것. 그러니까 똑같이 능력이고 똑같이 업무적으로 똑같이 또한 여자가 더 낫다. 하지만 어떻게 이럴 수 있는지는 정확하게 정의되지 않는다. 제대로 따져보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우리는 바로 이런 허술한 사고를 사회에 깊숙이 새겨넣기로 결정했다. 군중의 관계 때문에 이렇게 되고 있다. 여성은 비즈니스를 의미한다. 5절에 영국의 템즈강 바로 남쪽에 호텔 400명이 넘는 스마트한 여성들이 모였는데 여성은 비즈니스를 의미한다 회의가 열렸는데 어떻게 하면 모든 일이 여성을 위해 작동할 수 있는 주제로 토론이 이어졌다. 이 회의장에 모인 여자들은 역사적으로나 현재 자기가 사는 나라나 도시 동네에서도 최상위 집단에 속한다. 고액이 연봉과 상당한 인맥, 대다수 100원 남짓 누리는 것 이상 기회를 누릴 것이다. 그래서 특권이다, 특권. 근데 이 부분은 발제자는 이 생각을 했으면 저는 발제자 유학도 얘기는 하지만은 우리 정말 오른에 보면 부부 유빌 있지 않습니까? 부부가 다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배려하고 예의. 부부유리란 것이 예의 단서. 우리 사람의 본성에는 예의의 단서가 부부일. 남자 여자가 틀리니까. 그러니까 서로 배려하고 사랑해주고. 그래야 옛날 사대부 집안에 안쪽 집안 살려면 여자들이 최고 권한 아닙니까? 남자도 꼼짝 못했죠. 예. 이런 것이 있단 말이죠. 이런 것이 있었는데 머리가 동양 철학을 모르니까 만약에 이걸 알았으면 이걸로 좀 이렇게 공격을 할 수가 있었을 건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6절 무의식적 선입견 훈련과 교차성. 충분한 사유나 성공 기록 없이도 제도에 기입되고 있다는 것이 유일한 문제가 아니다. 제도에 기입되는 것보다도 압도적인 문제는 이 새로운 시스템이 우리가 아직 전혀 이해하지도 못하는데 집단 정체성 위에서 계속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한때
페미니즘이라고 불렸던 쟁점도 마찬가지다. 다음 7절 페미니즘의 물결은 자칭 페미니스트들이 다시 한번 트위터에서 새로운 애창구호를 외쳐야 되는 광경을 생각해보라. 남자는 쓰레기다. 남자는 전부 쓰레기다. 그 구를 소셜미디어에서 널리 퍼뜨리려고 했다. 영국의 제4 물결 페미니스트 작가 로니 페니는 매력적인 제목의 책을 비롯해서 블로그에 쓴 여러 책을 냈는데 남자는 쓰레기다라는 구절은 낭비. 야, 남자가 낭비예요. 참 이렇게까지나 되고 있는가. 영국이란 나라가 그래도 신사도의 나라인데 이렇게나 돼버렸는가. 참. 야, 영국이란 나라에 삼강오륜을 수출해 줘야 되지 않을 것인가. 그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8절 남성을 겨냥한 전쟁. 허핑턴 포스트 기자가 소개한 글에서 이렇게 나온 겁니다. 여기에 보면은 남성을 겨냥한 전쟁. 페미니스트 미디어 연구소에는 충격적인 추세가 발견이 됐는데 근육과 돈이 있는 남성이 이성애자 여성과 동성애자 남성에게 더 매력적이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남성을 겨냥한 전쟁. 예. 차분하게 우리 북컨스트 회원님들은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소프트웨어가 되려고 하는 하드웨어. 양성 문제에 혼란을 일으키는 것은 의심의 여지 없이 무엇보다도 제정신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런 사고에 동조하기 위해서는 믿을 수 없는 정신적 비약을 몇 번이고 해야 되며 그 다음에도 믿기 어려운 개인적 사회적 고통을 야기해야만 시도할 수가 있다. 결국은 이게 가당치도 않아요. 소프트웨어가 어떻게 하드웨어가 소프트웨어가 되니까 하드웨어는 하드웨어로서 남아있어야 되는데. 자, 그래서 여기 보면 간주곡에는 기술의 역량인데 군중이 광기에 빠지는 것이 여러 통신혁명. 예. 몸집을 불릴 뿐이다. 사적 언어의 실종이다. 신기술의 단기적 역량을 과대평가하고 장기적 역량을 과소평가한다는 게, 야, 새로운 것이 나오니까 SNS 좋다 하다 보니까 이게 장기적으로 영향을 어떤 것이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소홀히 하지 않았는가. 초기의 흥분이 가라앉은 지금 우리 모두 인터넷과 소셜미디어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크게 과소평가했다는 데는 이문의 여지가 없다. 예, 사적 언어의 실종이라는 거죠. 다음 실리콘밸리는 도덕적 중립을 지키지 않는다. 예, 실리콘밸리에서 조금이라도 살아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겠지만 이곳의 정치적 분위기는 자유교양대학보다 몇 도 더 왼쪽 좌파적으로 뭐 평등 하는 좌파적으로 기울어져 있다. 그러니까 실리콘밸리는 도덕이라는 게 없어요. 도덕이라는 게 없단 말이죠. 머신러닝의 공정성. 야, 이 부분은 저도 이렇게 이 책을 보면서 이제 알게 된 내용이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최근에 실리콘밸리는 교차성론자와 사회정의 전사들이 이데올로기적 가정을 채택하기만 한 것이 아니다. 이 가정을 아주 깊숙이 수준에 끼워 넣음으로써 이것을 흡수하는 어떤 사회 완전히 새로운 광기를 부추게 됐다. 테크 기업들은 머신러닝 공정성을 그토록 신봉한다. 머신러닝 공정성은 단지 편협하고 결론이 많은 인간이 수중에서 평가와 과정 전체를 앗아가는 것이 아니다. 컴퓨터가 인간의 선입견을 학습하지 못하게 하면서 평가 판단을 컴퓨터에 넘겨준다. 이게. 컴퓨터에서는 인간이 가진 적이 한 번도 없는 판단을 주입해서 어떤 인간도 발견할 수 없는 형태의 공정성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검색 엔진에서 와, 이거 이상한 일이 벌어져 있다. 눈치채기 시작한 다음이래야 테크 기업들이 아이고야, 이거 참 큰일 났구나. 멋있는 공소지 이렇게 됐다. 이렇게 참 거꾸로 됐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 결론 부분은 우리 또 다른 분이 하겠지만은 결론은 여기까지인데 결론 부분에서도 맨 마지막 이 부분이 저는 책을 읽으면서 아주 공감이 됐습니다. 결론 부분은 다 공감이 됐지만은 즉 무슨 얘기냐? 우리의 삶을 탈정치화하자. 사람들이 살면서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온갖 방법 가운데 정치는 그런 규모의 정치를 말할 것도 없이 가장 불행한 것이다. 전부 정치적으로 하다 보니까 우스꽝스러운 것이 돼버렸다.
정체성 정치의 목표는 모든 것을 정치화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인간 상호장의 모든 측면을 정치 문제로 돌리는 것, 우리의 삶의 모든 행동과 관계를 정치적 행동에 의해 그어졌다고 여겨지는 구분선을 따라서 해석하려는 것이다. 이 부분의 마지막 주절입니다. 성별과 섹슈얼리티, 피부색, 이것을 아무것도 의미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면 이것 또한 우스꽝스러운 일일 것이다. 하지만 이 성별, 섹슈얼리티, 피부색이 모든 것을 의미한다고 가정한다면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탈정치화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거를 보면서 더글라스 머리가 우리 동양 철학, 특히 우리 한국어에는 최고의 소리 글자 한글, 최고의 특글자 한자가 있지 않습니까? 했으면은 이 표현을 많이 썼을 것이다. 과유불급, 물론 성소수자들이 뭐니 다 문제점이 있죠. 전혀 없다는 거 아니죠. 하지만은 그 정도를 지나친다. 과유불급. 공자께서 제일 하는 게 중요 아닙니까? 딱 들어맞는 거. 지나치면 미치지 못하는 것보다는 더 나쁘다. 지나치게 해서는 안 된다. 또 침소봉대. 작은 것을 크게 부풀려서 말하는 것이다. 또 주객이 전도가 돼요. 이게. 완전히 문제가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은 그 문제는 문제로서의 일부지. 그거를 주기 전도되고. 그 다음 제일 중요한 게 교원형색이요. 교원형색이 뭐죠? 사람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말을 번지르르 하고 표정을 그렇다는 거. 25만 원씩 돈 주겠다는 거, 꼬시는 거. 아주 나쁘지. 완전히 간신정치가 교원형색이에요. 출신정치들은 아니죠. 그래서 광기란 뭐냐, 조폭들이 자기네들만큼 뭔가를 뒤집어 엎어가지고 조폭들의 군중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공부도 안 하고 독서도 안 하고 북한서도 안 하고 그냥 동경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우리 젊은 바른청년연합에서 한국판 군중의 광기를 쓰면서 과유불급, 침소봉대, 주객전도, 교원형세 이런 걸 많이 활용하면서 한국판 군중의 관계를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전반부 발전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